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 바로 요셉의 채색옷 이야기를요, 현대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보시죠.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오늘 분석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말이죠, 요셉의 그 유명한 채색 옷이 그냥 옷이 아니라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의 설계도, 일종의 마스터 블루프린트였다면 어떨까요? 정말 파격적인 가정이지만 여기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보죠. 이 채색 옷, 이게 대체 뭐였을까요?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그냥 걸치는 옷이 아니었어요. 아주 특별한 고유의 접근 권한을 가진 일종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바로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바로 그 채색 옷을 뜻하는 원어입니다. 근데 이걸 컴퓨터 시스템용으로 딱 바꿔보면 의미가 확 와닿아요. 이 옷이 뭐냐면 요셉이라는 특정 프로세스에게 다른 프로세스들, 그러니까 형제들이죠. 그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권한이냐? 바로 시스템의 심정, 그 커널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슈퍼 유저 권한. 네, 맞습니다. 루트 액세스였던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전체적인 시스템 아키텍처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설계자인 야곱은 도대체 왜 요셉이라는 이 특정 고성능 모듈에만 시스템의 모든 자원을 몰아줬을까요? 소스 자료에 따르면 그건 바로 미래에 닥쳐올 엄청난 위기, 즉 대기근이라는 전례 없는 트래픽 급증 사태를 미리 예측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편애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생존을 건 선택적 자원 최적화 전략이었던 거죠. 와,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설계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함이 결국 시스템 전체의 대충돌, 다시 말해 우리가 아는 그 가족 간의 갈등을 터뜨리고 맙니다. 바로 이 구절. 이걸 시스템 엔지니어의 눈으로 보면요, 이건 그냥 글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뱉어낸 최초의 에러 로그인 셈이죠. 시스템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불안정하다고 알리는 명백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럼 그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뭐였냐? 바로 이거예요. 요셉이라는 단 하나의 노드에만 너무 과도한 대역폭과 특권을 다 몰아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나머지 노드들, 즉 형제들과의 동기화에 실패해버린 거죠. 이때부터 네트워크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요.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이 표현. 이게 시스템적으로는 무슨 뜻일까요? 노드 간의 통신 프로토콜이 그냥 완전히 끊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보내려고 해도 액세스 디나이드, 접근 거부 에러가 뜨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작은 통신 오류 하나가 도미노처럼 연쇄 충돌을 일으킵니다. 결국에는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회복 불가능한 갈등 상태. 이걸 전문 용어로 네트워크 충돌 캐스케이드라고 하죠. 바로 그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관점을 180도 바꿔서 봐야 해요. 우리가 아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사건 있잖아요. 이게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치명적인 시스템 다운 이후에 시작된 아주 필수적인 디버깅과 리부팅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 시스템 복구 프로세스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단계, 형들이 채색 옷을 뺏은 건 뭐다? 권한 토큰을 강제로 탈취한 해킹입니다. 2단계, 염소피로 거짓말한 건 데이터 무결성을 훼손한 거고요. 그리고 3단계, 요셉이 이집트 감옥에 갇힌 건 버그를 안전하게 잡기 위한 샌드박스 환경으로 격리된 거였어요. 그 고통의 시간들이 바로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버텨내는 견고한 커널을 만들기 위한 코드 리팩토링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5단계,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건 완벽하게 디버깅이 끝난 모듈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서버에 성공적으로 재배포한 거죠. 와,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 모든 충돌과 실패는 사실 실패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설계자가 그려놓은 더 큰 그림이었던 거죠. 작은 로컬 네트워크에 갇혀있던 이 고성능 모듈을
그 잠재력을 120% 폭발시킬 수 있는 글로벌 서버로 강제 마이그레이션 시키기 위한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분석의 스케일을 확 키워보겠습니다. 개인의 이야기에서 사회 전체로요. 소스 자료는 이 시스템 비율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로 다른 사회 구조, 즉 한 사회의 운영체제, OS가 가진 설계 철학을 비교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시스템 설계 철학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하향 평준화 시스템입니다. 이건 요셉의 형들처럼 자기보다 뛰어난 고성능 노드를 시기해서 끌어내리고 제거해버리는 방식이죠. 결과는 어떨까요? 결국 시스템 전체의 성능이 저하되고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무너져버립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자유경쟁 시스템입니다. 요셉처럼 뛰어난 노드를 오히려 보호하고 장려해서 그 능력을 마음껏 펼치게 하죠. 이런 시스템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위기에 훨씬 강한 글로벌 허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결과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이 하향 평준화, 오른쪽이 자유 경쟁입니다. 소스 자료가 내리는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 뭐냐? 결국 고성능 노드들이 마음껏 경쟁하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위기 대응 능력, 즉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료는 바로 이 세 가지가 필수적인 런타임 환경, 그러니까 시스템을 돌리는 전원 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첫째, 표현의 자유. 이게 있어야 새로운 알고리즘, 즉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테스트될 수 있겠죠. 둘째, 창작의 자유. 이게 있어야 혁신적인 모듈,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분석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라는 시스템의 최고 관리자, 루트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해서 시스템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결국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는 걸 막는 최후의 물리적 방어벽, 즉 하드웨어 보안 모듈, TPM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시스템을 만드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요셉 같은 최고의 하드웨어일까요? 아니면 그 하드웨어가 마음껏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허용하는 환경일까요? 소스 자료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이 강력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 시스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